오늘은 엑셀 함수들 중에서 lookup 함수들을 알아볼게요. 물론 hlookup 함수랑 vlookup 함수겠죠? 직장인 1년차들이 서로 vlookup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vlookup 함수를 잘 쓰면 엑셀 고수인 것 마냥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엑셀 2020 버전을 쓰면 xlookup 기능이 생겼는데 이거는 vlookup이랑 hlookup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더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인 수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엑셀 버전이 2020년 버전은 아닐 테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count 함수를 포함시킬게요. count 함수는 세는 함수인데 count 함수랑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count if 그리고 count if 함수 들어보니까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탁 오시죠?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면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lookup 함수를 알면 일단 원하는 조건에 대응되는 값을 찾기 쉬워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때 유용하고, count 함수를 알면 범위 안에 숫자나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노가다 하지 않고 셀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hlookup 함수는 가로로 되어 있는 데이터 배열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예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마트, B마트, C마트의 1분기 핸드폰 판매량 중에서 A마트의 판매량을 표시하시오. 수식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hlookup 쓰고 가로를 열고, 첫 번째로는 찾고자 하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A마트의 판매량을 표시할 거니까 A마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A마트 표시하고 A마트 선택하고 쉼표 누르고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A마트로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하는 범위의 첫 번째 가로행은 A마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마트부터 우리가 핸드폰의 값까지 표시를 해줄 거니까 범위를 A마트부터 C마트까지 그리고 핸드폰 값이 있는 곳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쉼표를 눌러줍니다. 그럼 일단 범위는 선택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있는 값을 표시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3을 써주고 쉼표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다 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true 아니면은 false를 써줘야 되는데, true는 이 A마트와 유사하게 생긴 단어의 값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것을 찾아라이고,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아라예요. 그래서 저는 유사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거의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false를 써줬습니다. false 써주고 가로를 닫으면 90이 나왔죠? 보면은 이제 이 A마트부터 C마트의 1분기 판매량 중에서 A마트에 대응되는 핸드폰 판매량이 9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90을 인출해주는 함수가 hlookup 함수입니다. 안 어렵죠? 이게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 A마트가 이 범위 중에서는 딱 하나였잖아요. 이 A마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두 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위를 한번 늘려볼게요. 2분기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그래도 90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A마트가 하나 있고 두 개 있어서 90이 나올 수도 있고 95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hlookup 함수의 한계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범위에서 A마트가 하나, A마트가 두 개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lookup 함수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범위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그때는 여기에 있는 값이 또 제대로 소환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범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숫자를 인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네 번째로 바뀌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이기 때문에 요거를 숫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아서 이 숫자 대신에 다른 함수를 써서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약간 식이 번거로워지겠죠? 그래서 lookup 함수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번 인사 번호를 기준으로 급여 데이터를 찾기.
혹은 학번을 기준으로 성적 찾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4번이랑 학번은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ookup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VLOOKUP 함수를 한번 배워볼게요. 구조가 HLOOKUP이랑 정말 똑같아요. 다른 점은 세로 배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VLOOKUP이라는 거죠. HLOOKUP은 가로 배열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VLOOKUP은 세로 배열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해볼게요. VLOOKUP 써주고 예제가 A마트의 1분기 전체 판매량 중에서 컴퓨터의 판매량을 표시하시오잖아요. 그래서 lookup 밸류는 컴퓨터의 판매량이니까 컴퓨터를 클릭을 해주고 쉼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해당되는 그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첫 번째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판매량이니까 A마트의 1분기 컴퓨터 판매량이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쉼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열이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를 써주고 false를 써주면 식이 끝났습니다. 엔터 치면은 9가 나왔죠? A마트의 1분기 핸드폰 컴퓨터 쌀 라면 판매량 중에서 컴퓨터 판매량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VLOOKUP을 써주면 됩니다. 안 어렵죠? 옛날에 이거 VLOOKUP 함수랑 HLOOKUP 함수 기능을 잘 모를 때 저는 VLOOKUP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 정렬로 되어 있는 거를 세로 정렬로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VLOOKUP을 써줬었어요. 그냥 HLOOKUP 썼으면 됐는데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VLOOKUP이랑 HLOOKUP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쉬어가는 코너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는 정해진 범위에서 숫자만 세워주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설정한 범위 내에서 보면 지금 56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워보면 count 괄호 열고 범위를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면 48개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값은 56개인데 그 중에서 숫자만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함수는 데이터랑 숫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숫자로 된 셀의 개수만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count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가 입력된 함수는 다 세워보라는 함수예요. count a 가로 열고 범위를 지정해주고 가로를 닫으면 56개가 나왔죠. 이게 48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8개를 더해줘서 5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count와 count a 함수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count if 함수를 알아볼게요. sumif랑 averageif 함수 저랑 같이 배웠잖아요. count if도 똑같아요. 예시를 보면 상기 E13에서 여기서부터 P16까지의 테이블 중에서 숫자로 입력된 셀 중에 이제 50을 초과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답을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count if를 써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부등호가 있으니까 어떤 숫자보다 클 때를 의미할 것 같고 D74는 여기 5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 거 수식을 복사해서 그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우기에는 좀 약간 그때그때 틀릴 수 있으니까 count if 하고 범위 지정하고 쉼표 쓰고 다운표 그리고 부등호 그리고 다운표 그 다음에 이게 셀을 소환하는 기호거든요. 지정해주고 다시 기호 닫고 이렇게 다운표 한 번 더 눌러주고 엔터 치면 36이 나왔죠. 이 부분이 약간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제 거 엑셀에서 복사해서 수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ount if 함수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count ifs 함수 볼게요.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배웠으니까 count if 함수를 안 배우면 섭섭하겠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상기 23에서 P16까지의 테이블 중에 50을 초과하고 100에 미달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답을 먼저 보면 아까보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전혀 복잡한 게 아닌 게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다만 부등호만 얘는 뭐보다 크고 얘는 뭐보다 작은 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써볼게요. count ifs 하고 첫 번째 범위를 지정해주고 쉼표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부등호를 50보다 초과니까 부등호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소환해주고 소환 닫고 다운표 2번으로 마무리를 하면 일단 50보다 초과하는 조건은 써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00에 미달하는 조건도 써줘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범위를 지정해주고 쉼표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다운표 하고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뭐보다 작음 하고 다운표 그리고 숫자 100을 소환해주고 기호로 닫고 다운표 2번에 가로를 닫으면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이 테이블 중에서 50보다 초과하고 100개보다 작은 숫자를 구하시오인데 만약에 이게 10이 아니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이거는 알아두면 그냥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써놨는데 right, mid, left라는 함수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iu의 반편지라는 7개의 단어 중에서 여기는 오른쪽 세 글자를 표시하시오. 왼쪽 세 글자를 표시하시오. 오른쪽 세 글자는 반편지죠. 반편지. 그리고 왼쪽 세 글자는 하나, 둘, 셋, iu. 이렇게 해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단어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식을 써보면 write 하고 텍스트를 선택해주고 3개의 글자만 소환해라 하면 반편지가 나왔죠. 만약에 이걸 2개만 소환하면 편지 오른쪽부터 2글자만 소환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left 가로 열고 골라주고 쉼표하고 이제 왼쪽부터 3글자잖아요. 3 입력하고 가로를 닫으면 iu가 나왔죠. 근데 2글자만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2를 쓰면 되죠. i 하나, 둘, 2글자만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mid라는 함수도 있는데 mid는 눈치 빠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선택해주고 네 번째 단어부터 2개만 표시해줘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부터 하나, 둘 표시해줘 하니까 의밤이 표시가 되겠죠? 써보시면 어떤 함수인지 그냥 바로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함수 공부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피벗이랑 필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봐요.